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금융권의 칸막이를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 외에도요, 보험 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은행을 거쳐야 하는 칸막이를 없애자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또 보험사도 비용을 아끼고요,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겠죠. 3세대 이동통신, 3G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5G, 5G 얘기가 나옵니다. 4G와 5G 사이에는 어떤 칸막이가 있는 걸까요? 어쨌건 빠릅니다. 5G는 지금보다 통신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정의가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서요. 마치 피카소의 그림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과 생활 사이의 칸막이는 잘 치고 계신가요? 전 이것 잘한다는 분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설적인 경영인으로 불리는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중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한쪽에 쏠리는 선택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칸막이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또 대출금리 내려갈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오늘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결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 금리까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월소득 408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면은요, 국민연금의 그 보험료가 최대 11,000원 이상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연금의 재정 부족과 관계가 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도 시장 많이 달렸나요? 네, 요즘 시중에서 쓰는 좀 속된 표현 중에 네. 참 많이 쓰는 게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속되지도 않아요. 네네. 그 대박이라는 표현이 사실 증시에서 연원한 단어입니다. 네. 예, 증시에서 참 많이 쓰던 표현이었는데 오늘 증시가 그런 표현을 쓰기에 조금 적절한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가 대박으로 올른 그런 하루였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봤습니다. 42.58포인트, 오. 예, 2.14%가 상승하면서 2029.91포인트로 네.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거의 하루 종일 그 마이너스권역을 가다가 거래소가 40포인트 이상 오르자 0.65포인트, 0.10% 소폭 상승하면서 636.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2% 이상 오른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방송 전에 언제 2%가 네. 올랐느냐. 보았더니 2013년 6월 27일 2%가 한번 올랐었는데요. 아유, 오랜만이네요. 네, 근데 그때는 1700까지 지수가 급락을 해서 네. 반등 국면의 2% 상승이었고, 그 전으로는 2012년 1월 3일 날 있었던 2% 이후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 때 올라오기는 처음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내일부터 이제 개최가 될 FOMC 회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긍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네, 결정이 내려질 그렇죠. 것이란 거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매 태도를 보면 오늘 선물 시장에서 10,000계약 넘게 샀습니다. 그리고 네. 전일과 전전일까지 합치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2조가 넘는 수준의 선물 매수를 했다는 것은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 대비 높은 콘텐커 현상이 강하게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아, 네. 예, 보통 상승장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콘텐커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미 전일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흐름이 오늘 외국인들의 대거 순매수를 좀 예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지수 상승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5,011억 원의 주식을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12거래일 연속 매도하던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오랜만에 쓰는 표현인데요. 쌍끌이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이름으로써 오랜만이네요. 예.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움직였고요. 그런 대형 주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 주군들은 좀 소외되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역에 머무는 그런 흐름도 오늘 좀 네.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 네. 150만 원 넘었죠. 네, 한국 주식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매매가 집중이 되었는데요. 오늘 네. 삼성전자는 장중에 150만 원을 찍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종가는 아니었군요. 네네, 예. 149만 7천 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대차도 네. 3%대 중반에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스코와 SK텔레콤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상승하는 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서 시장의 전체적으로 지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 3월 달부터 유럽에서 한 달에 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70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자금들이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싼 주식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베팅을 안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경기의 디플레는 지속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금융자산 시장에는 베팅을 하는 그래서 네.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얘기는 정치 외교로 해야 될지 경제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AIIB,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죠. 네. 여기에 중국이 우리나라도 계속 가입하라고 압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하겠다고 손을 든 것 같아요. 이 AIIB라는 예. 거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네. 주로 대상이 이 아시아 개도국들인데 이 SOC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국제은행을 개발은행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ADB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거하고 조금 기능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SOC 쪽에 이제 집중이 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민한 게 이제 중국이 주도해서 이 국제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네. 중국이 주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중국은 바로 우리 이웃나라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FTA도 체결을 했고 최근에 이제 원화하고 위안화 직거래 이 외환 시장도 개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로 중국하고 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아시아 개도국들의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이런 SOC 사업을 펼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교두보가 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 AIIB 설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들어가지는 당연히 않고 있는 것 같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세계에 있는 주요 국제 금융 내지는 이 개발 기구들이 다 미국 주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IMF도 그렇고 뭐 세계 IMF가 있고 예. 또 IBRD가 있고 네. 그건 이제 이 전 세계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개발은행 ADB가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EBRD라고 해서 유럽 개발은행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도 AFDB라고 각 대륙별로 이렇게 그 SOC라든가 저개발 국가의 이 SOC라든가 이 지원,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은행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미국이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런 금융 인프라 기능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시아에 독자적인 걸 하나 만들려고 한다. 네. 미국은 당연히 그것이 내키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이 탐탁치 않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늘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이달 말까지 그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이 고도 미사일 일격 체계 이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러게요. 미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와는 뭐 100% 성격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AIIB 역시도 이 한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다행인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특히 영국에 이어서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대부분 그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이 AIIB 참여에 긍정적으로 혹은 네.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지금 외신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아마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 아시아의 개발 수요를 한번 자기들이 확보하고자 네. 경제적인 이유에서 가입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미국의 더한 맹방 국가들도 다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가입하는데 조금 부담은 덜게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 사드 문제가 워낙 예민하게 걸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도하지 않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도 충분히 될 문제이긴 한데 네. 의도하지 않은 어쨌든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럴 예.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매체 발로 얘기가 된 거에 따르면은 이달 말까지가 아니라 엄격하게 하면은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요? 그렇게 가입 신청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 예. 우리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없고요. 그렇죠. 네. 옵저버 정도로 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참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일본 엔화 값은 여전히 원화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엔화는 계속적으로 약세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엔저로 인해서 특히 무역이라든가 대외 통상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네. 어쨌든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뭐 좋은 소식이겠죠. 너무나 싼 돈에 갈 수 있다고 싼 좋아들 값으로 하세요. 예. 일본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행사들 이 인터파크 투어 여행사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일본으로 벚꽃 관광을 가는 우리나라 인파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일본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이가 21일부터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가 이제 벚꽃이 이제 주로 피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예약이 네. 작년보다 뭐 한 70% 정도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일본행 항공권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패키지고요. 네.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끊어서 예약을 한 것도 한 24% 정도 늘었는데 제가 뭐 일본 관광을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사라든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굉장히 지금 사실 어려운 상태고 네. 그렇긴 하지만 한 중산층 이상은 돈을 쓰려면은 쓸 여력은 조금 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집을 사고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목돈은 없겠지만 그야말로 일상에서 네. 뭐 먹고 마시고 뭐 여행하고 하는 일상적인 소비, 조금 더 이 업그레이드된 소비를 위한 쓸 자금들은 충분히 있고 쓸 의향들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환율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이제 해외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네. 만약 뭐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고 그렇죠. 뭐 해외에 나가서 또 뭐 모처럼 여행을 하려는 그런 계획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라건대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내에서 좀 더 많은 돈이 쓰여지게 된다면은 우리 내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내수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돈을 풀고 재정을 풀고 하는 그런 거시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이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돈을 해외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 네. 어떤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그런 정책적인 혹은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항상 발상은 앞뒤 좌우로 다 해봐야지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하우스푸어, 또 집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언제 나오나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금리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얼마나 내려갈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무료 배달 앱을 개발한 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럼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김우섭입니다. 샤달이라는 앱이 어떤 앱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샤달은 서울대 근처에 배달 음식 정보를 보여주는 앱이고요. 모바일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달이라는 이름은 서울대 정문이 샤 모양이라고 해서 샤를 따오고 배달에서 달을 따와서 샤달이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앱을 만들게 된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앱이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있는데 배달이 안 오는 음식점, 학교에 배달을 오지 않는 음식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즐겨 찾는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된 것이 샤달입니다.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매달 서버비 10,000원 정도 드는 거 빼면은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부담이 거의 없고요. 지금 저희 팀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당과 주변 이용자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변 식당에서도 무시를 할 수 없게 된 셈이죠. 가격 변동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경우도 생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기특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점주분들도 계세요. 8개 대학의 배달 음식 정보를 통합한 앱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기존의 샤달은 서울대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앱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학교들과 함께하면서 캠퍼스달, 캠달이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지금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고려대와 상명대가 지금 연락이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샤달이 알려지면서 투자 제의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걸로 좀 창업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금전적 이득 같은 걸 바라고 시작한 팀이 아니고요. 재밌어서 계속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기업과 같은 형태로 전환을 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참여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최우선 목표고 대학생들끼리의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까지 성장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안심 전환대출 최종 출시 금리 오늘 결정. 갈아타기 유리한 조건은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심 전환대출 많이 들어보셨고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좀 더 안정적으로 대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출인데 이 안심 전환대출의 최종 출시금리가 오늘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심 전환대출은 한정으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길게 너무 장고하시다 보면은 갈아탈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의 오세욱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세욱입니다. 예. 팀장님, 이 안심전환대출 최종 출시 금리가 오늘 발표되는데요. 언제 발표가 되는 건가요? 예. 4시경에 발표가 될 거고요. 4시경에요? 예. 시간은 조금 남았네요. 근데 네. 일단 금리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럼 몇 %인가요? 이제 대출 전환 대출이다 보니까 네. 근저당권 설정비 등 이제 대출 초기 비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 하락, 최근 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분 등을 반영을 해서 네. 기준금리는 5년마다 금리가 조정이 되는 금리 조정형의 경우에는 2.53. 2.53. 그다음에 네. 대출 만기까지 단 한 개의 금리가 적용되는 10년이든 30년이든 하나의 금리만 가는 기본형의 경우에는 2.55%로 결정됐습니다. 2.5%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보다도 이제 좀 경쟁력 있는 금리가 된 사유는 네. 그 전환 대출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설정비 등 대출 초기 비용이 이미 투입된 대출들이다 보니까 그런 초기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침 또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시장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금리로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이 24일부터 상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월 24일 출시 때부터 3월 말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시장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4월 말까지 이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4월 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아까 이제 MC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여지는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5월달 금리는 그때 가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이제 실제 대출 금리는 네. 공사가 은행에 이렇게 제시하는 기준 금리를 바탕으로
0.1%포인트 한도 내에서 대출은행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예. 은행별로 이제 금리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0.1%포인트. 한도 내에서 예. 0.1 뭐 안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은행별로 예.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이제 은행별 대출 금리를 매주 저희 이제 공사 홈페이지 hf.go.kr인데요. 여기에 네.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께서는 거기서 자기가 적용될 금리를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심 전환 대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대출의 종류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대상이 되는 그 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되는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안심전환 대출은 기본적으로 변동 금리이거나 네. 이자만 갚고 있었던 또는입니다. 둘 다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변동 금리이거나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안심전환 대출을 이제 갈아타시기를 하실 수 있게 하는 대출인데요. 네. 대상 주택은 이제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이 9억 원 이하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용자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KB나 또는 감정원 시세 정보가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 정보를 통해서 본인 주택이 9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자께서는 실질적인 부담은 없으실 거고요. 대출 한도는 그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기존 대출이 3억이면 3억 범위 내에서 6억이라 그러면 네. 그 6억 이내에서 최대 5억 원, 결국은 5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네.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6억이시다 그러면 5억은 전환을 하고 1억은 전환을 못 하시는 거겠죠. 예. 대출 시점은요? 대출 시점은 신청하시면 뭐 바로 은행에 심사를 거쳐갖고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았던 기존 대출의 시점이요. 예.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기간이 1년이 네. 1년이 경과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존 대출을 받으신 1년이 경과하셔야만 아예 대상이 되신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연체 기록이 없어야지 된다는 조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존 대출이 6개월 이내 연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 연체가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대출 상환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안심 전환 대출을 받고 또 돈이 마련이 돼서 중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도 센가요? 있나요? 예. 이제 중도 상환이 둘로 나눠집니다. 네. 기존 대출을 안심 전환 대출로 이제 상환을 하실 경우에는 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네.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한 푼도 없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럴 안심전환 대출이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좀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어쨌든 안심전환 대출을 받으신 이후에 이 안심전환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싶으시다. 네. 이때는 1.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갈아타고자 하는 대출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안심전환 대출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에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자로도 문의가 왔는데 9736님 기존 담보대출이 고정금리인데 이것도 안심전환 대출 대상이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고정금리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금리 앤드 분할 상환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이면서 이자만 내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는 또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을 분할 상환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고정금리인데 이자만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문의하신 그 청취자분 같으신 경우에는 본인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이 당초 약정을 했더라도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나는 분할 상환 할 건데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 후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할 거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마침 지금 2년째예요.
2년째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예. 1년 뒤에나 돼야 원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자만 내고 있었으니까.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지만 그 20조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네. 그 변동금리 일상환 구조를 최대한 고정금리 분할 상환 구조로 바꾸는 게 정책 목표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 고정금리면서 분할 상환 대출자들은 안심전환 대출이 좀 불가능한 이런 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방법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안심전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안심전환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쉽게 이제 돼 있으니까 7가지에서 예스이면 모두가 통과가 되면 대부분 이제 안심전환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고객이신 건데요. 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굳이 이제 어디 콜센터나 이렇게 전화 안 하셔도 본인이 쉽게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조건이 되면은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요? 그건 예. 그렇군요. 일단은 시중은행에서 이거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없는 뭐 이게 정책적인 예산이 이제 결국 주택금융공사에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유리한 상품은 당분간은 출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문의가 역시 많이 들어오네요. 8569님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출을 받아 산 집이 빌라 형태입니다. 다세대 주택도 이 안심 전환 대출의 대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예. 집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복합용도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예. 1층이 상가이고 2층, 3층 뭐 주택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 면적이 면적보다 넓기만 하면 이게 저희 법에서 주택을 정의하는 그 조건인데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다면 그러한 복합용도 주택, 뭐 3층 상가주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이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제외가 되는군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이제 안심전환 대출은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아까 주신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한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전체 한도는 20조이고요. 월별 이제 5조씩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월별 5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조 한도를 넘어가면 일단은 20조가 넘어가면 뭐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거고요. 5조가 넘어가면 그 달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달에 이제 대기표를 받으셔갖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른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뭐 다행히도 운 좋게 내려가면 굉장히 이제 해피한 행복한 결말이 되겠지만. 좀 늦게 신청을 하셔갖고 금리가 오른 상황이 돼버리면 오른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20조 한도도 있지만 매월 5조 한도가 별도로 있다. 전 금융권에서 그것도 좀 같이 국민들한테 곧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이것도 역시 서두르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글쎄요, 뭐 하여튼 뭐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상황이니까 뭐 서두르시기까지는 제가 강권은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번호표 받고 기다리다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월 5조를 월 5조를 넘어서 한꺼번에 한 달에 20조 이렇게를 좀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문의가 많은데요. 3925님, 연말정산할 때 주택 차입금 공제 해당 사항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이제 공제 소득세법상의 그 차입금 공제 이 부분은 저희하고는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출신을 했지만 정확한 사항은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그거를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3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소득공제 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각각의 그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다 지금 소득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비할 서류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 이제 실제 이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자가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신분증 또는 이제 신분증하고 소득 및 재직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네.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네.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 접수하시면 전산으로 이제 그 승인 번호가 저희가 네. 부여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꼼꼼하게 잘 들었고요. 예상보다 금리가 많이 내려간 편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의 오세욱 팀장이었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IT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삼성,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보면은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말 첨단 기기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요, 이게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면은 적정한 것이 무엇인가, 적정 기술과 하이테크 기술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기가사업본부의 김철애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용어인지 일단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그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기술 수준이 과하지 않고 적절하다는 용어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네. 또한 시대와 환경에 맞는 기술을 찾아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이제 고대부터 이어온 우리의 온돌 문화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 온돌 문화처럼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적용되어 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대적 의미에서는 이제 영국의 슈마어라는 분이 1960년대에 중간 기술이라는 용어로 시작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적정 기술 개념이 기존의 이제 저개발 국가의 단순 원조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그분들의 경제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네. 가격으로 만들어지고 그쪽의 유통 구조를 살릴 수 있는 생태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처럼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돼서 쓰이고 있는 나라에는 5G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개발 국가에는 3G도 적정 기술이 될 수가 있고 2G도 적정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개념하고 좀 유사합니다. 비슷한. 네. 네. 예. 그래도 좀 헷갈리는데, 예. 예. 이게 그러면은 생태계를 살려내는 디자인 개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개념으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 생태계를 살리는 개념들이 그동안에 그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이제 60년대 시작되면서 무상 공급 형태나 이런 그 지원 체제로 가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 지역의 생태계를 살리지 못하고요.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 그 폴폴락이라고 하는 이 적정 기술을 에 대한 창시를 이제 이분들 이제 하시면서 이제 소외된 90%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빈곤층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들고 그들이 그런 유통 구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이제 창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생태계를 살린다는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어떠한 분야의 이 적정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들인가요? 예, 적정 기술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도자기로 만들어진 무전원 냉장고, 아니면 태양광 조명, 자전거 동력으로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적인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몽골 지역에 보급됐던 추결 보일러라는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G세이버라고 하는 이제 추결 형태의 보일러인데 기존의 보일러에 설치해서
열을 갖다가 굉장히 뭐 오랫동안 이제 쓸 수 있고 열을 잡아주는 데 효과를 내는데 현재 몽골 지역에 한 17,000개 이상이 보급됐고 기존 난방 대비 한 40% 이상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유해가스가 많은데요. 네. 유해가스를 줄이고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 G세이버가 몽골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인 굿쉐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요. 예. 생산과 유통을 담당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관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밀양복지재단이라고 밀양복지재단에 하는 라이팅 찰드런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라이팅 칠드런이요? 예. 라이팅 찰드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세계가 아이들이 이제 핵 조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책도 보기 어렵고 그런데 태양광 램프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램프를 이제 공급해주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쪽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완성품이 아닌 조립품을 줍니다. 조립품을 주면은 그 조립품이 뭐 우리 초등학교 과학 상자 같은 개념이라서 그거를 조립을 하고 그거를 조립을 해서 그 후원자는 직접 참여를 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재단에 넘겨주어서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 좋은 취지들을 많이 또 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를 들여다 보면은 첨단 기술하고는 좀 반대 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네. 적정 기술은 뭐 낮은 기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정 기술의 의미는 보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이 핵심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전기가 부족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는 원격 의료를 도입을 해서 의료 비용 자체를 줄여주는 부분도 적정 기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뭐 첨단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개인형, 맞춤형 의술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또한 적정 기술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그 조립식 휴대폰 아라 프로젝트라든지 삼성이 그 인도에서 출시한 타이젠폰 이런 것들도 적정 기술적인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접근은 물론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제 전 세계 한 90%의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글로벌 시장 개척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적정 기술 오늘 많은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 기가사업본부의 김철회 차장이었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연금하면은 항상 이 재정 부족 그리고 고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하고 오른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약간 좀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재정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오늘 7월부터 월소득 408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요 최대 11,000원 이상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정이 부족해서일까요? 근데 이 월소득 408만 원 이하의 소득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바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은 이 기준소득의 상한액 이걸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이전부터 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3부에서 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 이 기준소득 상한액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생경제에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유명한 밀레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념으로 마련이 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밀레의 4대 걸작선이 있습니다.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 관람권이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 이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샵의 0945로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요. 앞서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던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샵의 0945 누르시고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 관람권과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